네, 안녕하세요. 첫파리박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티볼리 에어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차량은 2016년도부터 출고가 됐고요. 현재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출고가 됐기 때문에 연식이 이제 조금 된 차량들은 금액대가 조금 저렴한 차량들도 있고,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아직 감가가 조금 덜 됐기 때문에 신차값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차량들도 있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이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 전산인 카매니저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전국 어디서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더라도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지금처럼 이제 등급이 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연식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맨 위에 보이는 이륜 가솔린 1.5 A1부터 시작해서 A7까지 있는데, 등급이 A로 시작하는 차량들은 2020년도 이후에 나온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배기량이 1.6인 차량들이 있어요. 이 차량들이 2016년도부터 출고됐던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전에 나왔던 차량들은 디젤 차량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디젤 차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가솔린만 나오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볼 차량은 가솔린 모델 먼저 보도록 할 거고, 2016년도부터 출고가 됐으니까 오래됐으면 지금 거의 한 7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키로수가 보통 10만 키로 근처에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도권에는 총 34대가 있고요. 이제 금액대는 10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키로수가 한 8에서 9만 키로대인 차량들이 이제 가장 먼저 보이고요. 이 중에서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것 하나 뽑아보면 여기 1120만원에 흰색이고 96,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무사고고 1인 소유라고 적혀있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겉에 외관 상태는 깔끔해 보이고요. 안에 보시면 내비가 이제 정면에 장착이 되어 있고, 차량 내부 상태도 깔끔하게 촬영을 해놨네요. 지금 보시면 시트도 그렇게 많이 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 양쪽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듯 보여져요. 그리고 뒤에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네요.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핸들 열선이 빠져 있는 듯 보여져요. 그리고 상단에는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옵션은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시면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고도 없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밑에 누유라던가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타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키로수가 이제 95,000km 정도기는 하지만 키로수도 연식 대비했을 때는 이제 적정 키로수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전산으로만 봤을 때는 한 110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키로수를 조금 짧은 걸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1200만원대까지도 보시면 무난한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니까 1270만원의 흰 색깔이고 46,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금액 차이가 한 150만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다만 이 차량은 키로수가 거의 절반가량 짧아지는 차량이고, 등급도 RX로 이제 가장 높은 등급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고만 없으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지금 겉에 외관 상태 깔끔하고 투톤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상단에 루프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티볼리 차량을 판매를 했지만 확실히 투톤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외관상으로는 조금 이뻐 보이긴 하고요. 근데 안에 내부를 보시면 옵션 조금 뭔가 부족해 보여요. 우선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내비는 아틀란 내비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쉬운 게 통풍 시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옵션 부분은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 사고는 없지만 교환된 부위가 조금 있어요. 이제 왼쪽 팬더는 교환이 되어 있고, 앞에 후드 그리고 조수석 앞뒤 문짝이 판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판금은 두들겨서 이제 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판금보다는 교환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고 이력에는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단순 수리에는 있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정도 교환이 있다고 해서 운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누유나 특이사항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요. 차는 8월 23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타시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듯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2대 정도 봤는데 2대 모두 나쁘지 않은 차량들로
차량으로 보여졌고요. 금액대는 1100만원대에서 1300만원대 정도에서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듯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디젤 모델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2륜만 봤는데 4륜 차량도 있어요. 금액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진 않을 건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전산 캡처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디젤 모델로 보게 되면 제가 키로수를 설정을 해놓지 않아서 보시면 20만 킬로가 넘는 차량들도 있고 이제 보통 15만 킬로가 넘는 차량들도 있어요. 금액대가 싼 차량들은요. 이런 차량들은 이제 금액대가 확실히 저렴합니다. 600만원대부터 시작하고 그래도 나는 디젤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키로수가 많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15만 킬로 안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금액대는 한 7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맨 위에 있는 저렴한 차량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금액은 750만원이고 파란 색깔이라고 하네요. 이제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남색 계열 차량으로 보여지고 키로수는 12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겉에 외관 상태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이 안에 보니까 상단에 썬루프는 장착이 되어 있는 듯 보여지고요. 이게 등급이 IX이기 때문에 중간 등급 정도는 됩니다. 근데 안에 내부를 보시면 아쉽게도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옵션인 후방 카메라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후방 감지 센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옵션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제 썬루프 있는 거 빼고는 크게 장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성능 기록부를 볼 텐데요.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 사고는 없지만 단순 교환 오른쪽 팬더 하나 교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누유라던가 특이사항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차 들어온 지가 4월 20일 날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가 이제 꽤 됐죠.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차량은 성능 점검을 다시 받아야 되는 차량이에요. 이제 운행을 하지 않았다면 크게 이상은 없겠지만 그동안 안 나간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차는 크게 이상은 없는 듯 보여지는데 이제 아쉬운 게 옵션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티볼리 에어가 그냥 티볼리보다는 확실히 전장이 한 30cm 정도 조금 더 길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가 있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서 안 팔렸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도 키로수나 금액 대비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750만원에 흰색인데 8만 킬로 탄 차량이 있죠. 이런 차량은 지금 여기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무사고가 아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가 하우스까지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웬만하면 걸으시고 다른 차량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10만 킬로 안쪽에 있는 차량들도 보여요. 이제 금액대는 거의 900만원대 정도는 와야지 키로수가 조금 짧은 차량들이 보이고 이제 색깔은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이제 동일하죠. 안에 내부 보시면 그래도 내비는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뒷자리 열선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근데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옵션은 없는 듯 보여지고 상단에 썬루프는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제 성능 기록부 보게 되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 없습니다. 다만 교환된 데가 3군데 정도 있어요. 왼쪽 팬더, 뒤에 트렁크 리드 교환이 되어 있고 조수석 뒷문자까지 해서 총 3곳이 교환이 되어 있고요.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단순 교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보시면 사고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외에 다른 뭔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밑에 특이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백판 판금이라고 되어 있고 양 쿼터, 우휀다, 본입 판금 도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차는 사고차예요. 보험 이력도 보시면 내차 피해 3회 정도 있고 1200만원 정도가 있죠. 지금 성능대로 보면 왼쪽 팬더랑 트렁크 리드 그리고 조수석 뒷문짝 이거 3개만 교환이 된다고 한다면 이 차는 사고차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사고차라고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게 밑에 특이사항을 보셔야 되고 이 차가 사고차가 된 이유 백판 판금이랑 양 쿼터라고 돼 있잖아요. 쿼터 패널이면 이제 뒤 팬더 쪽이에요. 그래서 양쪽 뒤 팬더가 모두 교환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사고차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차량은 저는 판매를 하는 차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영상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쿼터 패널 정도로는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판매를 하긴 하고요. 다만 보험 이력이 한 1000만원이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확인을 하는 편이고 매장 안에서라도 잠깐 시운전을 해봤을 때 이제 뭔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꺼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손님분들이 이런 차량은 웬만하면 배제하시는 편이고요.
확실히 키로수가 조금 짧기 때문에 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키로수가 이제 5, 6만 킬로대로 확실히 짧아지기는 해요. 그리고 금액대는 1000만원 초반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젤 차량도 1000만원 초반대에서 보시면 나쁘지 않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듯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 이제 2020년 이후에 나온 차량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2대 정도가 있고요. 이제 금액대는 확실히 15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키로수가 짧은 차량들이 많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금액대가 15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통은 한 6에서 9만 킬로 사이 때 있는 차량들이 조금 저렴한 차량들이고요. 근데 메뉴에 보시면 1490만원이고 회색깔에 2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 있습니다. 연식도 22년도에 출고가 됐는데 금액이 조금 싸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특별 이력이 있으니 상세 내용을 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침수 분손 이력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세차장에서 엔진룸을 세차를 하다가 발전기에 물이 들어가서 발전기를 새 걸로 교체를 했다고 해요. 이런 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저는 차만 이상이 없다면 이런 차량이 진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세차장에서 엔진룸을 왜 굳이 물로 세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전기에 물이 들어가서 새 걸로 교체를 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부품들은 거의 다 새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조금 뭔가 찜찜하기는 하지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되는 차량이에요. 다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차량들은 이상이 있을 것 같고 느낌이 안 좋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보통은 잘 선호를 안 하시죠.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네가 탈 수 있냐? 부모님하고 가족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냐? 저는 가족들한테도 추천할 것 같고 네가 탈 거냐 한다고 한다면 저는 탈 것 같아요. 만약에 침수 분손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유들이 없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냥 침수 이력, 이제 어디서 침수가 됐고 어디서 뭐 세척을 했고 아무것도 없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침수 차량이 아예 시장 자체에 거의 나오지도 않고요. 웬만하면 수출 쪽으로 거의 다 빠지는 편이고, 저는 이 전산에서 침수라는 이 글자를 본 게 진짜 오래됐는데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하지만 이 차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뭐 그냥 수리를 했다던가 그러면 조금 그렇겠지만 새 걸로 교체를 했다니까 어차피 쌍용 가서 수리를 했다면 다 이력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부품 비용 122만원이랑 배터리, 발전기 등 2022년 8월 달에 교환한 내역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성능 기록부 보시면 특별 이력에 있음으로 되어 있고 침수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찜찜할 수는 있겠죠. 그 외에 다른 사고라던가 누유, 특이사항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침수 이력이 있다는 게 그게 가장 문제가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키로수가 월등히 짧지만 금액이 저렴한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차량으로 굳이 보실 필요가 없는 게 금액을 한 200만원 정도만 조금 더 투자를 하시면 거의 같은 키로수대의 차량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은 금액을 조금 더 주더라도 뭔가 안전한 차량을 구입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저 같아도 만약에 손님한테 판다고 한다면 침수 이력이 있는 차보다는 금액을 조금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런 이력들이 없는 차로 구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차를 사서 폐차할 때까지 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금액대가 1600에서 한 1700만원대까지 가면 이제 키로수가 2, 3만 킬로대로 굉장히 짧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에서 구매하시면 진짜 거의 신차급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티볼리 에어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봤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봤었는데 가장 맨 처음에 출고됐었던 2016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에 출고된 차량들은 이제 금액대가 거의 1000만원 초반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2020년도에 출고된 2021년형 모델은 이제 금액대가 1500만원대부터 1700, 800만원대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액을 1700에서 1800만원대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신차값보다는 그래도 한 500만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보증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보셨던 티볼리 에어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차량이나 이제 중고차에 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